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찰 헌법 강의하는 신동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이제 고생을 하셨고요. 자, 저도 오늘 뭐 새벽부터 이제 시험장에 여러분 이제 응원하러도 갔다가 또 이제 끝나고 지금 문제 나오자마자 또 이제 문제 또 보고서 또 이제 좀 전에 우리 대한쌤 이제 또 주연쌤하고 이제 또 라이브 총평하고 바로 또 이제 해설 강의 하느라고 지금 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제 간단히 또 헌법 말씀드리자면 작년 2차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벌써 우리 수강생들, 수험생들 전반적인 이제 반응을 보니까 편차도 심하고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웠다.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2차보다는 좀 어려웠고 이제 헌법에서 이제 40점 이상이면 엄청 이제 잘한 거다. 우리 이제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도 35점, 37.5 그리고 이제 40점 밑으로 맞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40점 이상 맞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예전처럼 많지는 않다는 거고, 그래서 헌법만 놓고 보면 이제 한 35점, 37.5 이 정도 돼도 이제 선방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험이라는 것도 이제 형사법, 경찰학 이 세 과목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쉬우면 같이 쉽고 어려우면 같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좀 전에 이제 라이브 전체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190 이상이면 남경 기준으로 이제 뭐 지방 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 이상이면 이제 운동을 준비하시고 뭐 101은 이제 뭐 좀 더 낮춰가지고 뭐 180 이상이면 이제 운동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경은 그래도 이제 뭐 200 이상은 돼야지 좀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일단 이제 우리 헌법 해설 강의니까 이제 헌법 쭉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작년은 헌정사 문제가 좀 어려웠고 또 조문 문제가 까다로웠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헌정사나 조문 문제는 뭐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뭐 헌정사 이제 뭐 섞여가지고 조문 문제도 좀씩 나오긴 했지만 이제 판례 그리고 이제 판례의 법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7번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이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이 부분 조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도 이제 이 부작위한 기본 침해에 대한 문제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도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쪽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 부분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이제 지문 하나 때문에 좀 애매한, 그래서 그게 박스형 문제인데 그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 판례 딱 결론만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찌기뜨가 할 때 목적의 정당성 날라간 거 11개, 수단의 적합성 날라간 거 한 22개, 이건 따로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고 유튜브로도 이제 그건 또 정리를 별도로 해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귀찮지만 출제자들은 또 예외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변별력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덜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시험도 이제 이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어찌됐건 너무 쉽게 헌법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20 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제 헌법도 이제 기본은 깔고 가야 이제 형사법, 경찰학에 이제 좀 같이 조화롭게 이제 합격할 수 있고, 헌법을 너무 이제 망쳐버리면 형사법, 경찰학을 잘해도 이제 헌법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법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부량 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체크는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제가 요번에 나올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앞부분에 이제 관습헌법 헌법 개정 이제 너무 이제 계속 나왔고 여전히 중요하지만 경찰 시험에서 이제 뭐 간부 시험도 그렇고 승진 시험도 합헌적 법률에서 계속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요번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 이제 어렵지 않은 거고 가장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게 이제 그 4번 지문이죠. 조세법률주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 규정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게. 자, 실효된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실효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유효한 법률을 이제 해석을 할 때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걸 입법자도 아닌데 해석을 통해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지문들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봤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기출 문제 수준에서 이제 나왔던 또 4번 지문은 정확하게 또 이제 직전에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의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도 여러분 이제 그 양벌 규정 있잖아요. 양벌 규정. 그리고 특히 양벌 규정도 제가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법인을 처벌하는 거,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거 이제 크게 줄줄이 위헌 결정 내려진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인 또 이제 대표의 고의과실은 곧 법인의 과실로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양벌 규정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2번 지문 이게 이제 법칙과 관련 내재하는 책임주의가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양벌 규정 보면은 이제 다 그게 이제 책임 원리에 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어렵지 않게 이제 고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들도 이제 기본 법리에 대한 거, 또 3번 문화국가 실현에 대한 지문, 또 이제 4번 법 취지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신뢰 원칙. 앞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빠짐없이 계속 나오는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법칙과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신뢰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도 이미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1번 지문을 보세요. 이제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법률에 따른 개인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 국가에서 일정 방해로 유인된, 국가에서 이제 유인된, 유도된 거면 그게 이제 보호 가치가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개정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이제 신뢰보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공익 때문에 신뢰가 제한될 수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보다 개인의 신뢰 보호가 더 이제 우선된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이제 계속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2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국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 질문이 조금 이제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뢰원칙에 이제 위배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뭐 빈출되던 것도 아니고 좀 이제 시간도 오래된 거고.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낯선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세모를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뢰원칙에 위배되는 건데 일단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3번, 4번.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던 거죠. 특히 3번에 이제 입시관리제도,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신뢰원칙은 적용되잖아요.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건 워낙 빈출되던 기본적인 기출 지문이고. 자, 틀렸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4번.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세법이 변화 없이 유지되라는 납세자의 기대와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이라는 게 자주 제일 많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세법이 변화 없이 유지되라는 어떤 기대, 신뢰, 이건 보호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법은 늘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것도 그래서 항상 이제 공익사회 형량을 통해서 이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법이 오히려 늘 변경되고 바뀌리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될 수 없다는 거 이제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4번 지문 정도는 이제 이 기출문제 바운더리에서 이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2번 지문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신뢰본칙에 관한 문제가 늘 근데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3번,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헌법 제정 개정에 관한 거 역시 개정에 대한 거 역시 이제 또 늘 반복해서 나오는 파트죠. 자, 여기도 이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거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돼야 할 권리 중에 권리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거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자, 헌법 개정에 대한 거 국민들에게 인정되죠. 절차를 밟으면 국민 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잖아요. 헌법이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조문. 이번에 조문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이런 정도예요. 조문 섞여서 어렵지 않은 헌법 개정 절차는 늘 나온다 그랬죠.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그냥 찬성을 했잖아요. 선거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 찬성이죠. 그냥 과반 찬성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역시 우리 경찰 시험에 이미 나왔던 헌법 재규정 가운데 무엇이 재정 규정이고 무엇이 개정 규정인지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교훈상원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재정 규정이고 무엇이 개정인지 구분하는 거 가능할 뿐 아니라 근데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이게 이제 정답이죠. 관수범법에 대한 거. 이제 보통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다가 여기 또 나왔잖아요. 우리 헌법 128조 내지 103조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 대상은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수범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관수범법도 성문헌법 개폐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행정소송의 관수범법인데 그 관수범법 국민투표로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위헌 결정하면서 성문헌법과 관수범법을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헌법 조문 판례 이제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4번 지문이 이제 적절한 지문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도 보면 1번 이제 의료인에게 면회된 의료행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자, 직업의 자유 어때요? 국가자격제도 정책,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 인류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직업의 자유 국민의 권리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인정되는 기본권 아니다. 맞아요. 국민의 권리이고 직업의 자유 안에서 도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 그게 이제 제한적으로 외국인에 인정될 수 있고 직업의 자유 자체는 국민의 권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뭐 2번 지문 거주 유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 유전의 자유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 주체에서 인정된다. 틀렸죠. 거주 유전의 자유도 국민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3번 국가 및 그 기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 조치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하라는 법률에서 주민소환 청구 사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장이자 자신의 공무단위권 침해를 다툴 수 없다. 자, 단체장이 이제 자신의 공무단위권 침해를 다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뭐 지방자치에도 또 기본 주체와 관련되는 건데 대통령이나 이제 단체장 기본 주체의 지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장이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많고 대통령도 이제 기본 주체의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또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단체장도 이거 실제로 단체장이 다퉜죠. 특별히 청구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위법성이 없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거. 주민 소환하거나 법률 관련된 게 다 이제 합헌 결정을 했고 단체장도 기본 주체다. 역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중소기업 중앙회 이건 축협 중앙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선실되고 국가 육성을 위해 재정 보조해주는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공법인적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인이라고 봤었죠. 중소기업인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사법인으로서 또 성격. 그래서 이제 이 양쪽 공법인성, 사법인성 같이 가지고 있는 축협 중앙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사의 자유 주체성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주체는 늘 나온다 그랬죠. 주체는 또 약방의 감초처럼 또 이제 외국인 기본 주체성 중요하고 법인 단체 또 대통령 단체장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늘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지금 이제 그 댓글도 제가 이제 좀 잠깐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라이브로 했던 거 이제 컷에 이제 여러분 너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경은 지금 이제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 얼마 안 됐고 지금
계속 근데 이제 남경은 이제 190 이상이면 운동하시고요. 여경은 200 이상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컷 근처에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운동하고 푸시업 하고 기본 체력 이제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2차를 대비해야 되는 분들은 또 금방 2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마인드를 잘 하셔야 돼요. 복기를 잘 해가지고 그 느낌을 오늘만큼 좀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진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약했고 시험장에서 느꼈던 소외. 그리고 또 지금 해설 강의 들으면 틀린 것도 내가 왜 저걸 틀렸지 이런 문제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형사법도 그렇고 경찰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제 오늘의 이제 경험 잘한 사람들은 또 이제 애매한 사람들도 일단 체력 준비하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187.5 뭐 지방 같은 경우 이제 문 닫는 점수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일단은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또 우리 이제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 계속 저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6번 넘어갑니다. 자, 기본권 충돌, 기본권 경합. 이제 기본 총론 부분에서 자주 나오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문제는 거창해 보이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본 충돌의 개념, 상이한 복수의 기본 주체가 서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 서열 이론, 법익 형량 이론, 실제적 조화 원리 등을 사용한다. 다음 주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헌재가 흡연권, 혐연권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같은 방법을 찾으라 그랬어요. 흡연권, 혐연권 뭐죠?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즉 법익 형량의 법리, 우열의 법리를 가지고 이제 따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 그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적적 단결권, 속적 단결권이거든요. 그게 딱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3번에 딱 있잖아. 이게 답이야. 유니언샵 협정 체결 용인하고 있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자의 적적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속적 단결권. 이게 딱 우열이 있는 이 법리예요. 흡연권, 협연권 사례. 교사의 수업권하고 학생의 수학권 이런 거 확실하게 우열이 있는. 근데 1번 반론권하고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이런 건 제가 이제 얘기했죠. 다 우리 이제 수업할 때도 파스텔 위협하고 이제 이 중앙일보 이런 사건 이건 규범 조화죠. 이 조화적 해결 이론으로 이제 서로 양립이 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법리고 4번이 이제 하나 이제 똑같이 유니언샵 나오죠. 유니언샵. 이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문제, 뭐 함정 문제 이런 걸로 얘기했어요. 노동자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개인적 단결권이에요. 얘네들은 규범 조화죠.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나란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이 막 이것만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없이 다른 지문이 등장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나란히 대비시켜 놨잖아. 집단적 단결권과 이건 개인적 단결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 같은 이제 적적 단결권에 이건 문제다. 이건 많이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건 3번이죠. 3번. 4번 지문은 이 규범 조화적인 그래서 이제 이 어느 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본 거고 여기는 이제 확실한 우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익 형량에 의해서 이제 해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서울 여경 컷 예측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제 지금 또 질문하셨는데 근데 서울 여경은 전통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컷이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공이 굉장히 탄탄한 고수들이 많이 누적돼 있는 게 서울 여경이다. 그래서 서울 여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200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200이 될지 정말 문 닫는 컷이 200이 될지 205가 될지 210이 될지 이거는 조금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올해 좀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헌법만 놓고 봤을 때 작년 이제 뭐 2차에 비해서 이제 좀 두세 개 정도는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200 이상이면 이제 운동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딱 컷을 꼽기는 어려워요. 이제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봅니다. 자, 요번에 이제 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7번 문제가 과잉금 정책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런데
이걸 이제 예상을 하고 막판에 여러분 이제 목적의 정당성 11개, 수단의 적합성 날린 거 22개 이 정도를 계속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찍기 특강에서도 이제 자료도 내드리고 했고 유튜브 이제 밤 12시에 제가 유튜브 이제 라이브로도 목적의 정당성 하루 딱 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 따로 하루 이제 뭐 10여 분 뭐 이제 안팎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봐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맞추신 친구들은 이제 진짜 뭐 진정한 고수로 인정을 할 만한 거죠. 자, 1번 보면 이제 이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 목적의 정당성 인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탈락이잖아요. 목적의 정당성 부정한 대표적인 거,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기존에도 이미 나왔고 기출문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 행사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행사 여부에 관한 규정을 선택해야 한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날아가는 거고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함정 지문이에요. 엄청 이제 출제자들이 이건 좀 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낸 문제야.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친구들도 뭐 방법하고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걸 먼저 규제해야 돼요. 이거 먼저. 그러니까 이쪽 얘기 보면 맞아. 근데 여기에 그럼 어떤 게 틀린 지문이냐? 정답은 지금 2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 그랬잖아.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 이거 막 제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 이제 방법의 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침해 유체성, 법익의 균형성. 이제 이거 이제 침해 유체성 또는 이제 피해 유체성, 여기야 여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의 정당성, 어떤 이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에 이제 적합한 수단 방법이면 오케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수단과 수단 간의 관계, 덜 침해하는 수단 방법이 있으면 덜 침해하는 수단. 그러니까 임의적 방법으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 필요적 규제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여기야.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규제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 여부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마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피해체성 또는 침해체성인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지간한 이제 고수가 아니고서는 속아 넘어가기가 딱 쉽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쭉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근데 이거죠. 변호사 시험 성적 합격자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이 조항은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간의 과다한 경쟁, 서열을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나 입법 목적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수단의 적합성 날린 것 중에 우리 이제 했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성적 공개하지 않는 거. 수단의 적합성부터 부정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건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걸 진짜 뭐 알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논란 뭐 친구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어려웠던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법 착용을 불허하는 형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형사재판을 받는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재수사용 의료를 잊게 하는 것, 도주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이건 수단의 적합성 날린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 인정, 수단의 적합성 인정, 이제 침해 최성, 법익의 균형성에서.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날리고 수단의 적합성 날린 거 빼고는 위헌 불합치 결정 내려진 게 다 뭐다? 침해 최성 단계부터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되고. 자, 근데 이건 어찌됐건 이거 틀려도 여러분 이제 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틀렸다고 비난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뭐 맞춘 사람도 정말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뭐 운도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해야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 좀 작심하고 어렵게 냈다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도 이제 조금 어려웠죠. 8번 문제도. 그런데 이제
8번에 이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 2번 문제 풀이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좀 찍어줬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명예권. 그러니까 이걸 뭘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군법무관 보수에 대해서 법관 검사의 이해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이제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는 여러분 이제 재산권 침해야, 재산권 침해. 근데 이 판례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좀 독특하게 이제 대통령령 제정하지 않은 건데 명예권 침해야, 명예권 침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명예권 침해. 행정입법 부작위 중에서 군법무관 이제 보수에 대해서 대통령령 제정하지 않은 건 이제 재산권 침해인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법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게 이미 다 구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대통령령만 이제 제정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충분한 보수를 받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없던 영역에 이제 어떤 새로운 법이에요. 국군포로 송환 대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산권의 문제를 보지 않고 명예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근데 자, 이것도 이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충분하게 이제 탄탄하게 한 친구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고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번 지문 있죠? 이거는 이제 그 판례로 이제 위헌 결정한 건 이제 잘 아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 문제예요. 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가정폭력, 그런 이제 가해자인 전 배우자 무단으로 유출됐을 때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이제 법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 청구하고 이런 이제 규정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가정폭력 이제 전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제외하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일종의 이제 불완전 불충분한 거지,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라기보다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은 진실규명 사건 이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자기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의무는 아니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의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제 우리 또 판례들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진행 중인 또 사업 투자 확대 금지 등을 내용하는 대북 조치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문과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의 토지 이용권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상 뭐 해석상 이제 보상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뭐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게 2번이에요, 2번. 자, 근데 이 문제도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수업하면서 이거 이제 군법무가 이제 보수 사건하고 비교해서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만 좀 생각이 나도 다른 지문이 좀 이제 아리까리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좀 이제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1번 경찰 공무원은 이제 교통안전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정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한다. 맞죠? 이거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 제한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요. 먼저 근데 이제 위헌 결정한 건 아니죠. 이제 필요한 제한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한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아예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이제 처벌하는 거 합헌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환자가 이제 응급 환자인데 이제 응급실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 막 자기 가족 안 봐주고 막 그러다 보면 화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폭행, 협박, 위계, 이력에 의해서 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거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싫으면 그래서 이제 진료 지시를 뭐 거부한다든가 또 이제 반드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좀 해주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거절할 수 있고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처벌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환자의 뭐 이제 일반적인 공자를 제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다만 이제 과잉 형벌 이런 부분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 과잉 형벌도 아니라고 봤었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어찌됐건 위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렵긴 했던 거다. 그 다음에 3번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정 환승 여행의 청구의 일반적 노약권을 제한한다. 자, 제한하지만 역시 또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치료 과목 가족요시 이건 최근 판례죠. 3년의 보호관찰 시작되도록 한 거. 자, 역시 이것도 이제 일반적 노약권 제한하지만 뭐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 문제도 그래서 또 위헌 결정하고 불합치 결정한 막 중요 판례를 가지고 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거 어려운 문제였다. 이 문제도 이제 다 알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 딱 보면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 이거 정리를 제가 이제 직전까지 강조를 했고 또 이제 짧게 또 유튜브로도 이제 뭐 한 90개 정도 한 35분 동안 쫙 정리를 해줬었는데 이거 이제 결론만 알면 되는 거죠.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 복무 과정에서 이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이제 예비 전력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정한 예비역 복무자인 남성인 청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 지원해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여성 이제 예비역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제 별도로 예비역 남자처럼 이제 예비군 훈련 이런 예비역 복무 의무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보는 순간 딱 그냥 꼽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최신 판례 중에서 이제 그 위헌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합헌 결정한 것도 이제 최신 판례들은 이제 좀 나오기 때문에 결론 위주로만 이제 보면 되는 그 판례 중에 들어 있었죠. 그다음에 자사고 사건 이거 이제 엄격 심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해금지 심사, 엄격 심사, 비례 심사해야 되는 거. 우리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후기 학교 중복전을 금지한 거, 평등원칙 2배제, 엄격 심사, 비례성 심사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4번 다 맞는 겁니다. 이제 사망 시기에 따라 손자녀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 대상을 독립운자 손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 독립운자 예외에 관한 법률.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완화된 심사했던 예고요. 또 이제 4번도 맞습니다. 자, 4번도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신체 의자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보면 기본 판례가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이제 1억 원 이상 벌금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불리하게 이제 노역장 유치안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 부칙 조항 형벌 부속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형벌 부속 원칙이 위배되는 대표적인 판례. 그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좀 난이도 다 이제 조절하는 기본적인 문제로 이제 출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문들도 이제 특히 2번 판례 변경되고 이거 계속 나오죠. 또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관리법 이거 이제 과잉금 원칙 또 적부자 원칙에 위배돼서 신체 의자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제 4번 지문도 다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틀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직업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제 또 경찰 시험에도 나왔고 문신 시도록 가운데 타투 이거 이제 금지하는 거. 의료인 아닌 자 문신 시도록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문신 시술자에 대해서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실자 자격 위생적인 문신 시술 환경, 문신 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 정책이 위배되어 문신 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군의 직업 선택자를 침해한다. 이거 합헌 결정했죠. 그래서 이제 타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그 1번 보면 이제 쉽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라서 다른 지문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서 좀 시간도 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 선택의 자유, 수행의 자유, 이 단계 이론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고,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의 경우 인격 반영에 대한 침해 효과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 또 이제 3번은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관련해가 2대 이제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 거죠. 여성만 입학 자격 요건을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남성인 청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뭐 제한하지만 뭐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죠. 그러니까 여자들만 이제 유일하게 25개 로스쿨 중에서.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좀 낯선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매매, 판매자 이제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거.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13번 문제를 봅니다. 우리 이제 그 지금 댓글 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헌법에 대한 건 별 관심 없고, 다 이제 경북 200 가능하냐, 서울 여경 207.5 가능하냐. 자,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운동하시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컷 주변에 이제 어떤 이제 뭐 형성되는 이제 점수대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면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뭐 답을 고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인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 의사 형성, 질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존립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맞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이제 우리 정전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이죠. 정당 가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병역법,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요원에 민간영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성상 정책 중립성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군 정책에 위배되어 사회복요원인 청군의 정책 편의자를 침해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공무원들, 교사들, 뭐 정당 가입 제한한 거, 사회복무원도 마찬가지. 또 이제 이 경찰활동 이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이제 주의해라고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기 손상 제거 오역한 자 처벌하는, 이 국기 모독 행위 처벌하는 거. 이건 합헌이에요. 근데 국가 모독, 국가 이제 모독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이 있는데, 이 국기에 대한 거 이제 합헌이라고 그랬죠. 국기에 대한 거. 자, 그리고 4번은 또 최신 판례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전단 살포, 국내 생명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 법.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을 했어요.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제한을 봐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한 거죠.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맞아요. 헌법 함정을 많이 파가지고 사실 이제 굉장히 이 고수들도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 시간 안배 실패해가지고 또 힘든 친구도 있고, 충북 남경 200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북 남경 가능하고, 부산 190 이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부산 남경이면 준비하셔야 되고, 충북 남경 200 가능할 것 같고, 다 이제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분들은 이제 좀 컷 주변은 먼 것 같다. 그냥 마음 비우고, 어차피 올해 안에 여러분 중경 가면 되잖아요. 이제 2차 금방이니까 어찌됐건 뭐 아쉬운 거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복기를 잘 하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안배도 되게 중요하다고. 시간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놓쳤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101 200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101 200. 예. 101 200이면 무조건 합격이지. 자, 그 다음에 14번 집회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 집회의자에도 여러분 무조건 이제 뭐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왔어. 최신 판례. 여기 이제 4번 지문. 누구든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밖에 집회, 모임 이거 개최할 수 없고 위반한 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이 선거법 이제 최신 판례 이제 앞부분에서 이거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인정을 했어요. 자, 이거 이제 최신 판례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들 이것도 최신 판례잖아요. 근데 이거 위헌 결정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그래서 다 위임을 받았고 법률 위반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과잉. 근데 이제 또 허가제인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가제면 절대적 금지예요. 법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고 다 법률의 위임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법률 원칙이 위배되진 않는데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근데 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3점보로 빠진 건데 근데 위헌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허가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틀린 거고 4번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거죠. 꼭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다. 장소 이동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집회에 대한 제한은 2번 지문은 이제 뭐가 틀린 거냐면 다른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한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돼요. 명백하게. 그냥 예상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집회가 다 예상된다고 이런 명목으로 다 제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 2번은 이제 뭐 기출 바운더리고 3번, 4번 이제 최신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쉽게 그냥 던져주는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약간의 이제 좀 함정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이제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15번 문제 넘어갑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사생활에 관한 2번이 이제 사생활에 관한 이제 어떤 보호 영역 개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어린이집 CCTV 이거 이제 제한하는 건 맞죠. 침해가 아닌 거지. 이걸 침해로 읽으면 안 돼요. 요번에 그러니까 제한하냐 아니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이게 이제 늘 많이 나오던 건데 이것도 약간은 이제 좀 주의를 요하는 건데 이 패킷 감청 사건이잖아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이제 송수진한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자준체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정 인터넷 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자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 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게 영장주의 때문에 틀린 건데요. 이게 이제 청구인이 이제 영장주의도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이건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영장주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장주의 적용되는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그 자료 이미 이제 그 과정에 이렇게 이제 감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장주의가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요게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이제 침해를 인정하긴 했는데 요 영장주의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15번 문제도 아주 이제 쉬운 건 아니다. 왜냐면 이제 4번이 이제 위헌 결정한 건데 이제 중간을 살짝 바꿔놔 가지고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속어법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문제 이것도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경북 195 맞아요. 이제 예, 공부하러 간다가 아니라 이제 운동하러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경북 195. 자, 16번 문제. 개인정보 자기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아주 기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이제 뭐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DNA 실황 정보 개인 식별 목적으로 DNA 감식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로서 당의 정보만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여기도 들어가죠. 뭐 가명 정보까지 들어가고.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채취 대상자 사망할 때까지 이제 이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건 이제 여러분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 아니죠. 자, 이 DNA 감식 치료 채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맨날 무슨 얘기하죠? 이거 불복 절차 없는 거 그것만 위헌이다. 재판 청구 침해하는 거. 그거 하나 빼고 DNA 감식 치료 채취하는 거,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 이거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또 영장 발부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적법치사 영장주의 위반도 아닌 거고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도 아니고. 다만 이제 불복 절차 없는 거 그것만 이제 재판적인 침해로 위헌 결정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옳은 지문이에요. 개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권자 진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조항에 수입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 그래서 이제 지원, 급여 일수 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정답은 이제 3번이고.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를 봅니다. 자, 이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거. 자, 이제 양심의 자유 이게 사실 이제 박스형 문제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박스형으로 이제 OX 막 OX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형은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 하면 제가 항상 무슨 얘기? 양심의 자유 침해 인정한 판례는 딱 3개밖에 없다. 사제광고 강제 사건, 심할서 사건, 병역 종류 조항. 근데 거기 이제 니은번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 폐물의 소지, 취득 행위, 반포,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게 위헌이란 얘기잖아요. 양심의 자유 침해란 얘기잖아요.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했으면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 세계 판례 외에는 양심의 자유 침해 인정한 게 없으니까.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고 봤어요. 합헌 결정한 거라고요, 이게.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판례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현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걸 좀 집어넣은 거야. 근데 기억번, 디귿번, 뭐 리을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준법사약서 사건이잖아요. 이거 아예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 것도 아니다. 다 맞는 거야, 이건 쉽게. 가해 학생에 대한 거 뭐, 올해도 이제 뭐 다른 시험에도 계속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규정한 거, 경고, 공고, 덜 침해하는 조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 문제 위배되어 뭐 양심의 자유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침해하지 않는다. 여기는 아예 양심의 건드릴 문제도 아니라고 봤고. 그래서 니은번만 틀린 겁니다. 니은번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압박감 속에서 지문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잘못 읽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출제자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이건 좀 어렵게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박스형으로 낸 거고 하나하나 이제 OX 이런 식으로 쭉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디귿번 지문 같은 경우도 이 중간만 이렇게 보다 보면 과잉운전축이 위배되어 막 이렇게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배된다는 이게 끊어가지고 이거 위배된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읽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제 판례 문장이라는 게 쭉 만연체식으로 뭐 이중 부정도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과잉운전축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읽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이 문제도 아주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래서 이제 요번에 헌법이 작년 2차보다 이제 어려웠다는 이유가 7번, 8번, 9번도 어려웠고 지금 이제 뭐 좀 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중간을 살짝 바꿔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생활의 자유 구분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17번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니은번만 틀린 거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이제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의 이제 공연권 저작 인정권자의 보상 청구권. 23조에서 보장되는 재산 가치는 권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뭐 특허권도 당연히 이제 재산권인 거고. 근데 여기는 근데 뭐예요? 너무나 이제 또 쉬운 거죠. 최신 판례 또 우리 했던 거에 나온 거잖아. 지금 3번에.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상대로 이제 투기적 투기가율 지구내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이거 금지한 조치 이거 재산권 침해요. 이거 이제 필요한 조치라고 봤죠.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 23조 3항에 이제 재산권 수용의 주체 꼭 국가로 지자체로 이제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적기관 한정 해석할 이유가 없다. 옳은 거고 이제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이제 양육 책임도 안 지고 이제 나가서 살다가 이제 자식이 죽어가지고 이제 막 억대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때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금 부모라고 이제 타간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 왜 결격사로 규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상속에 대한 법률 관계는 굉장히 이제 좀 엄격하게 법적 안정성 있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것도 합헌 결정한 사례고요. 근데 이제 정답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제 4번 지문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있으면. 19번 문제.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총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부상 청구권은 이제 주체 부분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일단 헌정사, 구차, 우리 현행헌법에서 입칠조항의 피해자 재판 절차 진행권과 더불어 현행헌법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거죠. 또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또 성격도 가지는 청구적 기본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3번 주 보면 이제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다. 그래서 이제 범죄피해자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외국인은 어때요? 상호주의 안 된다. 꺼져 이게 아니라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인정하는 국민에게 인정한다. 국가배상 청구권도 상호주의고 형사배상 청구권은 이제 아예 상호주의의 제한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외국인도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출문제 이제 나왔던 바운더리고 또 4번 이거 이제 합헌 결정한 제척기간 범죄 피해자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단기라고 볼 수 없다. 원래 이제 2년, 5년 이제 짧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법은 이제 개정돼 가지고 3년 이제 10년으로 이제 개정됐는데 뭐 이제 5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또 위헌이라고 본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어렵진 않죠. 국민의 기본적 의무 가장 적절한 거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수준이다. 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국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이제 국방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에요.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도 이제 전역하고 예비군으로 또 복무하고 민방위 훈련에 협조하고 참여하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옳은 지분이고 이번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틀렸죠? 여러분 이제 국가 재정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없다는 거죠.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봤어요. 여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틀린 거고. 3번 헌법은 국방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 이게 이제 국민의 의무 국방 의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라 그랬어요. 기출문제 뭐 많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법적 불이익만 얘기해요. 법적 불이익만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적 불이익. 그 다음에 4번 공중보건의사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용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 자 보수 지급하지 않는 거 또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어요. 보수 지급하지 않는 거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하고 이제 차별해 가지고 이미 이제 공중보건의사 이제 근무한 기간 군의관이 이제 또 자격을 잃게 되면 기왕에 복무기간 산입해 주는데 공중보건의사 이제 그거 산입하지 않은 거 이제 위헌 결정한 거 있는데 이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 보수 지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막 직전에 우리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가 틀린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 8, 9번 또 뭐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사생활의 자유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얼핏 보면 이제 쉬워 보지만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그럼 4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잘하신 거고 또 40점 밑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과목과 이제 관계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이제 합격권 뭐 이제 근처에 가 있다면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남경 192.5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180대로 내려가는 건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좀 위험성이 있어요. 이제 101 말고는.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190 남경 기준으로 190 이상이면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경도 이제 일단 200 이상이면 운동을 하되, 그래서 이제 좀 지역에 따라서 서울 여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이제 헌법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2차보다 한두 개, 많게는 두세 개 이상 평균이 이제 다운되는 그런 이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제 내공이 탄탄한 분들은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는데, 이제 좀 중간지대에 있는, 좀 쉬우면 그냥 큰 변별력 없이 이제 고수나 뭐 이제 좀 공부량이 부족해도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런 경우 막 서너 개, 네다섯 가지 막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냉정하게,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컷 주변에 있으면 운동하시고, 조금 이제 멀어진 것 같다. 그럼 마음 비우시고 오늘에 느꼈던 그 소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해서 그 약한 부분 보완해서 바로 이제 2차 전략을 잘 세운다면 2차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게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요번에 이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도 반드시 여러분이 꿈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최종적으로 중경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